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단타 승률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최고의 훈련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위 종목들을 하나하나 매일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분석하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 훈련 과정을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은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닫고 나서 풀었다가 닫는 패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는 패턴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한가 간 종목의 분봉 패턴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종목 선정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는 타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분봉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번 풀었다가 바로 닫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2번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 패턴은 세력들이 물량을 테스트할 때 쓰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굳이 상한가를 풀면서 물량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세력들이라고 하는 집단은 바닥 구간에서 주식을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집단이죠.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관심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넘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많이 들어온다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상한가를 바로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패턴일 때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봉으로 넘어가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매집봉을 봐야 됩니다. 매집봉을 왜 봐야 되죠? 결국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매집봉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있어야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평선, 네 번째는 상한가의 위치, 다섯 번째는 매물대, 여섯 번째는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이 기준을 가지고 일봉 차트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만든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왜 올리는 걸까요? 결국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주가를 한번 띄웠다가 다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실 때 이 캔들이 차트상으로 보인다면 아, 지금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하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매물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보시면 거래대금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매물대인 겁니다. 가격대를 분석해 보자면 약 2만 5천 원부터 4만 6천 원까지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상한가의 위치는 29,250원이니까 여기 샀다가 물리신 분들은 지금 플러스 구간으로 들어왔겠네요. 그런데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한가의 위치, 매집봉, 이평선 거래대금, 매물대를 통해서 구체적인 타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시가갭이 낮게 뜰 때와 높게 뜰 때를 구분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넘기지 않고 지켜봅니다. 이건 제가 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오랜 기간 보유하신 분들은 주가가 올라오면 절대 이런 구간에서 팔지 못합니다. 적어도 내 본전까지는 와야 매도를 결정한다라는 원리죠. 그래서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시가 갭이 만약 높게 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시가 갭이 높게 떠서 매물대 한가운데 주가가 위치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눈을 떠 보니까 플러스 구간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주가를 흔들 때 팔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물려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상한가에 가면 일봉 먼저 보는 것보다 분봉 먼저 보는 게 유리합니다. 분봉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번, 2번은 종목 선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3번일 때는 종목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 분석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 있었죠? 상한가의 위치, 매집봉, 거래대금, 매물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컴투스 홀딩스 패턴은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가 갭이 낮게 뜰 때, 두 번째, 높게 뜰 때로 말이죠. 만약 시가 갭이 낮게 뜬다면 우리가 짧게 치고받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때는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고 우리가 호가창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가 갭이 높게 뜬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앞에 있는 차익 물량이 한 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공식만 기억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패턴이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꼭 기억하신 다음에 실전 매매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점상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상일 때는 제가 패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바닥 구간에서 점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가권에서 점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가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점상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일 때 우리가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되는데 1번일 때는 시가 매매도 가능하고 종가 매매도 가능하고 단기 스윙도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상승 1파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가권에서 점상이 나왔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종목들 대표적인 사례 보면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점상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더 명확해지죠. 바닥 구간에서 점상이 나왔다면 우리가 종가 매매 관점에서 시가 매매 관점에서 단기 스윙 관점에서 상승 일파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고가권에서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물량이 한 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시 헥토 파이낸셜 돌아와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지금 점상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닥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매물대의 중간 라인은 어느 정도 걸리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우리가 바닥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 갭이 너무 높게만 뜨지 않는다면 짧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라우드웍스, 비보존제약, 헥토 파이낸셜 같이 비교 분석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컴투솔딩스 분석하면서 배웠던 개념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한가에 갔으니까 일봉 말고 분봉을 먼저 분석합니다. 분봉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었죠.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패턴이네요.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넘어와서 어떤 걸 분석해야 되죠? 패턴과 거래대금, 매물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됩니다. 지금 패턴을 보니까 아까 컴투스 홀딩스랑은 살짝 다른 패턴이네요. 아까 컴투스 홀딩스는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던 패턴이죠. 다시 한번 보자면 이런 패턴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갤럭시 하모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것은 박스권 안에 있는 물량들이 아직 많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다음날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시가갭이 낮게 뜰 때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고점이 14,200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12,150원이죠. 만약 시가갭이 높게 뜨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한 채
종가 마감한다면 우리가 종가 매매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단기 박스권의 지지라인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단기 스윙으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매매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전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갭이 낮게 뜰 때 시가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전략 하나와 시가갭이 높게 떴을 때 종가 매매 단기 스윙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더전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횡보를 한 다음에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기준봉 패턴을 적용하면 됩니다. 기준봉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단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매매를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2번 매매, 주가가 빠질 때 단기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기준봉의 종가 라인에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심화 버전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 구독자님들께서 이 패턴을 보자마자 라르고님, 이거는 기준봉 패턴보다는 하락 추세 구간에서의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하락 추세 구간에서의 패턴을 일단 알아야겠죠. 하락 추세 구간에서의 패턴은 말 그대로 상승 이후에 눌리고 나서 올라오는데 고점을 연결해 봤을 때 하락 추세 구간일 때 우리가 다음날 시가 매매나 양을 노리는 종가 매매 단기 스윙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상한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종목 보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봤던 에르코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립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고 상한가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점 라인을 연결해 봤을 때 하락 추세 구간에 주가가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시가갭이 낮게 뜬다는 가정하에 다음날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캔들과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나서 양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에르코스 다음날 차트 보시면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락 추세 구간에서의 매매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라클이라는 종목도 비슷했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것처럼 올라가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요.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점 라인을 연결해 봤을 때 지금 상한가에 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날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우리가 시가 매매,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양음양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시가갭이 높게 뜨면서 양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올라갈 때 단기간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패턴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상승하고 나서 눌렸다가 올라오는 것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만 이 올라오는 자리가 상한가인지 아니면 그냥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인지에 따라서 갈린다라는 거죠. 첫 번째 상한가로 마무리 진 경우에는 에르코스, 유라클, 하락 추세 매매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한가가 아니라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면 세력들이 아직 주가를 확실하게 올리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준봉 패턴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만 확실하게 들어가거나 혹은 주가가 빠질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다시 더전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상한가가 아니라 윗꼬리가 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상한가였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선을 긋고 다음날 시가 매매 양음양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한가가 아니라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우리는 기준봉 패턴을 적용해야 되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여기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가가 빠질 때 단기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단타 승률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훈련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훈련 방법을 매일 꾸준히 30분만 반복하신다면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 수밖에 없으니 오늘 영상 여러 번 반복하시고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가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